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결국 2,400선을 이탈하면서 현재도 가장 저점의 부근 위치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780선 뚫어내면서 현재 3.7% 마이너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4% 하락하면서 2,38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긴장감이 갓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입니다.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표로 나타낸 경제 고통 지수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고물가의 어려운 상황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경제 고통 지수가 8.4를 기록해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 실업률이 3%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계절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 고통 지수는 2001년 5월에 9.0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제 고통 지수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건데요.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3년 9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자세히 보면 5.4% 가운데 가공식품, 석유류 등 공업 제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업률은 5월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7%로 올려잡았고 실업률은 작년보다 하락한 3.1%로 전망했습니다. 전망대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경제 고통 지수는 7.8이 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무주택 전월세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내일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내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2%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 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접적으로 전월세의 공급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겨울이 왔다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끝없는 추락 속에서 투자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연속 하락은 일단은 멈추고 2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20일 오후 1시 18분 기준 전일 대비 8.49% 오른 2만 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이더리움은 1,000달러 선이 무너졌었습니다. 이에 코인을 예치받아 대출해주던 코인 은행들도 투자자들의 출금 신청이 빗발치면서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코인 은행에서 코인을 대출받아 각종 투자에 나선 투자사들도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8,000달러 선까지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살짝은 반등한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저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어도 여전히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가 대비 70% 이상 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주요 암호화폐 가격들이 2017년 이 하락세 이전으로 되돌아갔었는데요. 이제 급락 추세가 멈추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급락 추세 중단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상화폐 같은 투기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루나 사태 이후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3AC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홍콩의 바벨 파이낸스도 예금 인출을 중단하는 등 코인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아래로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제이 해필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8일 가상자산 산업은 지지자들의 과시와 열광, 낙관을 먹고 살고 있지만 지금은 그 동력이 시들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고통 지수부터 이 가상화폐 이야기까지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오늘장에서도 하락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780포인트까지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또 미국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죠. 하지만 빠르게 또 하락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2,400포인트 이탈을 했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정유주들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해운주, 조선주, 철강주들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4% 가까운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이 매수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현재 6,44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재도전을 위한 기립 준비 과정에 들어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15일 발사 예정이었지만 기상 문제로 연기가 됐었죠. 거기에 점검 과정에서 제품 이상이 발견이 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기체 발사대 상태나 기상 등의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21일 내일이죠. 발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관련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요동을 쳤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노코 2%대 상승세, AP 위성은 14%대 급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행주들이 장중에 하락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유가 하락은 통상적으로 항공주들에게 호재가 되죠. 더 나아가 여행주들에게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WTI 가격이 9% 이상 떨어지게 되면서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이번 유가의 하락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유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둔화가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7%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항공도 6.7%, 모두2와 노랑풍선 모두 7%가 넘는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대로 내려오고 SK하이닉스도 9만 원대로 내려앉은 모습이죠. 네이버와 카카오도 외국인들의 매도세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앞타모 사이언스의 폐암 조기 진단키트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신화콘텍은 EU에 이어 미국까지 C타입 충전기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고요. KC피드는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54% 올랐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죠.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2거래일 연속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죠. 현재도 2.6%가 넘는 낙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58,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PCL 있습니다. 체외진단 전문기업이죠. 모로코 국가보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오전장의 급등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총 예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5%가 넘는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7,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다이노칩 살펴보시죠. 소니와 혼다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2025년부터 전기차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소니의 납품사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한 이력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가 넘는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3,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 살펴주시죠. 네, 우선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롯데케미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국 시노팩 공장 화재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BR이 한 0.4배 정도 수준이어서 역사적인 최저점 부근에
기간의 그런 밸류에이션 하단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일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원가 부담 완화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기관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SDI도 이제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국면 속 실적 방어주로서의 방어력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금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실적주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통신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통신 업종 내에서 KT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K텔레콤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과 더불어서 이러한 고배당주로서의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이러한 시장 하락기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의 흐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역시나 좀 최근에 이제 불확실한 그런 시장 환경 내에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높은 통신주인 KT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하락 이전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레벨도 52주 거의 신고가 레벨 근처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좀 조정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의자 또한 이제 실적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통신 업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G 가입자 수의 자연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비용 감소로 인해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지속이 되면서 2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연간으로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또 추가적인 이제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예상 DPS가 한 2,2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지금 6%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이러한 고배당 매력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의자 실적주로 부각되는 KT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2,400선이 재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긴급 진단 통해서 증시 상황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공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데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거센 후폭풍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패닉에 빠진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지금 속수무책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살벌하게 빠진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이어서 이거래일 연속 2,400선 붕괴되면서 장 초반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빅스텝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스텝이든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로 빠진 건 아니에요. 경기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차 잘 팔렸고 반도체 잘 팔리고 기업들 실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풀어놨었던 자금들을 회수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왜곡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너 달 전에 제 기름을 만땅을 채웠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세우니까 14만 4천 원, 거의 15만 원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한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는 똑같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소비가 50% 늘어난 걸로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죠.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횡보가 자칫 잘못하면 막 살아나려고 하는 경기 상황을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빠지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려되는 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가 좀 맞물리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오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9시가 좀 넘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것은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뭐 글로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장이 더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투심을 더 자극하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심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면이 아니겠는가. 뭐 이 점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가 좀 속절없이 붕괴가 되면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 또한 제기했습니다. 4분기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2차적인 추가 하락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국내외 경제 상황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양상으로 보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이제 4분기까지 예측한다라는 게 조금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기도 이번에 연준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망도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4%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원재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이번에 발표됐을 때 1.7%로 조정을 시켰어요. 절반 이상이 박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상황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유가가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문제는 농산물이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가뭄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잘해서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면 경제는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에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현재 쉽지 않다. 따라서 4분기 때까지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논하기에는 지금은 현실적 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짧은 시야로 한 달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변수가 너무 많다. 좀 4분기까지 보기에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대되는 글로벌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산업별로 타격 만만치 않겠지만 주요 산업별 여파 점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유가가 올라오다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농산물과 관련된 이런 쪽들도 지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라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것도 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쪽이 특별히 피해를 보느냐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지금 여행주들 오늘 박살나고 있는데 물론 하나투어가 아쉽게도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국내에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이 오늘 큰 폭에 빠진다라는 것은 투심이 그만큼 악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행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된다 하더라도 뭐 놀러 가실 분들 놀러 가고 오히려 유가 떨어지면 놀러 가기 더 좋죠.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모든 업종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거 가지고 어느 업종이 지금 수혜를 보고 어느 쪽에 피해를 보느냐 논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어려움을 제가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를 빠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또 그러면 뭐 답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불과 이달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주시장이 빠지거나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낙관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연준이 빅스텝을 밟는다 하더라도 빅스텝을 밟은 당일날은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네. 다음날부터 빠지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공포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비유를 지금 최근에 드리고 있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끼어 있었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비가 내린 거예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마 밑에 들어가서 일단 좀 기다리죠. 비가 그칠 것이냐 아니해서 기다렸는데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면 우산을 사든지 비를 맞고 뛰어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저는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사든지 기다리든지 팔든지. 근데 파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글쎄요. 이걸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하기 어렵고 사는 것도 지금 과연 어떤 주식 살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팔자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자가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사자가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팔자만 오히려 더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용 물량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피하든지 사기에는 또 지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네. 기다리든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특히 미증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다우지수 3만선 붕괴가 됐죠. 또 나스닥 1만선 붕괴 여부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 전개 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은 미국 증시가 쉬는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생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현충일 비슷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열립니다. 따라서 바로미터는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안정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100m 갑자기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갑자기 골목길을 지나는데 사나운 개가 갑자기 뛰쳐나오면 일단 도망을 가고 보죠.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나서 딱 멈추고 나서는 이제 숨을 고르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야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만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시장이 흥분 상태에서 좀 멈춰줘야 돼요. 미국도 지금 지지선이 붕괴되니까 지금 몇몇 글로벌 유명한 투자자분들은 나는 어디에 공매도를 때렸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공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본 논리상 제도가 있고 돈을 벌 것이라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또 받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선이 어디냐 이것을 논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초만 해도 이 전미 경제학회에서는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수축 사회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큰 화두인데요.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래도 내심 경기 침체로 빠지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우세했죠. 이런 것들은 소수 의견이었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전쟁이라든지 원자가의 급등이라든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긴 했죠. 안타까운 것은 연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예정됐던 QT 일단은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9월 달에 물론 2배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QT를 멈춘다?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연준이 말을 바꾼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어려워도 연준은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어찌됐든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내던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 어떻게 좀 해주시오라고 해도 당장간 그리고 연준은 주가랑 상관없어요. 연준의 위원들은 주식시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고용과 인플레이션만 봅니다. 네. 주가를 가지고 뭐라는 건 행정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이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현재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희망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는 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에서는 일단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율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계속해서 연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 지금 셀코리아 행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하락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대응 전략 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 1,3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이제 열어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기 어렵고 저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저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용 매물들이 신용 담보 부족 계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시간 주고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전화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일단 신용을 못 메우면 내일 반대매가 나가고요. 수요일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대매가 출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계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신용 매물이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회되기 시작하면 이번 한 주는 당분간 수급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 점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현재 2,400선 뚫어낸 모습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들은 대충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200포인트 선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남았다 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신용 매물이 여기서 빠르게 해소된다라면 오히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빠르면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단기 반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15일 날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급반등했던 게 일주일 동안 신용 매물이 나온 뒤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느냐. 근데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린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야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빠져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차제라도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차제라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긴급 진단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ISN 이지원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경기 침체 공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내 증시 2거래일 연속 2,400선 붕괴되면서 대형주 역시 신저가를 새로 쳤는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 오만전자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너무 급락해서 아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건데,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는 와중에 또다시 이제 급락이 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생각이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함께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의 이제 빅 이벤트들이 일정 부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CPI 발표부터 이제 미국의 급락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PPI 발표, 여기에 이제 15일 날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소문없이 동시만기가 끝났고,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빅 이벤트들을 끝내고 휴장인데, 우리 시장은 사실 느닷없이 이제 좀 강하게 이제 하방으로 좀 밀었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하방으로 밀린 이유는, 오늘 이제 단편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 대규모 선물 매도와 삼성전자 매도로 이제 기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최근 이제 신저가를 계속해서 이제 경신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좀 인상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손바뀜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지수를 하방으로 밀고 내려갈 때 선물 매도와 함께 삼성전자 매도를 통해서 지수를 하방으로 많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펀더멘탈 상의 어떤 그 주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칙도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이제 투기적 거래에 의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그 아침에 보도된 내용대로 글로벌 10대 그 매출액이 이제 큰 종목에 2년 연속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보면 나빠서 내려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1년여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도 실적이 생각보다 나빴다거나 혹은 어닝 쇼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서의 이 유동성 축소, IT 종목에 대한 성장 개념, 혹은 글로벌 자금의 이동, 특히 미국의 대규모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의 강세 현상,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가장 외국인들이 인출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가장 손쉽게 지금 매도로 이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정적인 그 부분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58,000대 가격이면 펀더멘털 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밀려 내려와 있고, 최근에는 그 이재용 회장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네덜란드 NXP나 ARM 같은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확증된 부분은 없지만 펀더멘탈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고, 어떤 경기적인 측면과 글로벌 수급상의 문제라면 삼성전자 이제 내부에 이런 모멘텀이 조금만 생겨나면 삼성전자는 사실 언제든지 이제 반등이 가능한 권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6만 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혹여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매도할 시점이 상당히 이전 상황에서 지났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타기가 안 되고 추가 매수가 되려면 반드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하는 코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6만 원 이하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이제 장기적인 보유나 적립식으로 그 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참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장중에 계속해서 좀 저점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6월에 FOMC 이 후폭풍의 거센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7월 FOMC를 통한 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연준의 다음 스텝에 대한 전망과 증시에 미칠 타격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이제 7월달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그 시장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유는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60% 넘는 이제 확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월달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월 의장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결국 이제 6월, 7월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표가 이제 우리가 CPI 지표나 PPI 지표가 원하는 만큼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7월까지의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은 연준이 이제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9월 달에 이제 그 FOMC가 개최됐을 때 과연 9월 달에 이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25bp 인상이냐를 놓고 시장에 이제 감론을박이 벌어질 것 같고, 그 감론을박이 이제 벌어질 때 과연 이제 이번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CPI나 PPI 같은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그 단기적인 폭락 그 하락 구간에서도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가장 컸던 이유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 때문인데, 이 CPI 발표가 시장에 급락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상당히 힘을 얻다가 다시 대반등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사그라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6, 7월 달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수치의 변화가 있다면 시장은 또 의외로 급반등의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장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항상 그 매도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가장 공포스럽고 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시장이 우리로 치면 작년 7월부터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도 1월부터 하락을 했고, 기간 조정까지 포함한다면 작년 1월 달에 사실상 고점이었고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우리가 비중을 둘 것이냐 본다면 하락이 물론 이제 남아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한 하락 구간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수치는 이전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수치와 경기가 실제적으로 위축이 아니라 하방이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도 실제적인 수치는 한 그 정도 남았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그 부분보다는 과연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장에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하락에서 지금 내가 손실을 구를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도세로 하락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2년 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70조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 없이는 코스피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수급에 따른 증시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난 그 작년 1월 달이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던 작년 1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85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코스피만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언제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좀 비관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이 나빠질 것이고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제 더 힘든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의 여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혹은 급등하는 변동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결국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경기에 대한 위축, 이 부분이 이제 경기 하강까지 이끌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고점론이 대두가 되려면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가장 큰 요인들, 우리가 본다면 팬데믹 이후에 뭐 공급난이나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등 맞물려 있는 걸 본다면 결국은 유가나 천연가스나 곡물 가격, 특히 곡물에서 밀 가격,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언제 정점을 찍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이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이 5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고 꺾였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선물업체 만기에 들어와서 화요일 날 장중에 20% 가까운 급락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만기 날 6% 넘는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가격이 선물 가격으로는 지난주를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증시에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했던 부분이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는데 원래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가야 될 가격에 실제로는 투기적 거래가 더해지면서 가격 폭등이 좀 더 심해졌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를 고비로 해서 좀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급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호조로 반영이 된다면 증시는 의외로 급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 급락과 증시에 대한 그 안정화와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패턴을 타야지만 결국 이제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중한 구간은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한 가지는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급락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견조하게 상승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자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중국은 지난 2주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던 거의 유일한 증시, 메이저 증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지금은 이제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 오늘 휴장 이후에 개장되고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원자재가 급락한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 항상 그 글로벌 자금을 이동해서 이 개도국에 대한 자금 이동은 중국 증시와 우리가 하나로 묶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면 의외로 그러니까 강세화된 달러를 들고 외국인들이 뭔가 상품을 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 대만 증시 등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중국 증시 강세에 따른 외국인 증시 자금의 이동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의 반등, 그러니까 요 기조들은 반드시 이제 호재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내일 아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면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급락을 하더라도 판단은 오늘 내일 급락 구간에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일 미국 시장이 개장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를 비롯한 이 국내 증시 조정세 거세지만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을 만한 종목들 있습니까? 사실 이제 모든 섹터가 급락을 하고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 여행이나 항공이나 혹은 이제 임의소비재 자동차나 화장품이나 할 것 없이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IT 종목들은 그 이전부터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왔던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섹터별로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본다면 필수 소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권할만한 섹터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반면에 섹터 자체가 이제 레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전에 그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섹터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크지만 오히려 이제 이 낙폭을 활용해서 저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섹터를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런 섹터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일단 고려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실적이 반드시 개편되는 그러니까 소비 관련돼 있는 유통 쪽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섹터 자체 낙폭이 굉장히 컸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도 위주로 이제 추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조선이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 유통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되 접근은 이제 철저하게 분할 진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전략은 크게 이제 내일 미국 시장이 개장된 이후에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유나 천연가스 혹은 이제 밀 같은 곡물 가격이
이런 하락 추세를 이어준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닥론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미국장 개장 이후에 다시 급등의 양상을 좀 보인다. 그럴 경우는 역시 이제 주식은 천천히 좀 진입을 생각하시고 주식과 해지 물량을 거의 뭐 한 1대1 수준으로 맞춰 놓는 게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느냐 아니면 해지 비중을 늘려서 1대1 맞추느냐는 내일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이후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이주환 대표와 함께 증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2.52%까지 하락을 하면서 2,3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일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 2,431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코스피였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점 내려가면서 2,373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현재 개인과 기관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낙폭이 거셉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6,804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은 3,440억 원, 기관은 3,01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장중에 낙폭 더해가면서 4.4%까지 하락한 이력이 있는데요. 현재 반등세 조금 나오고 있지는 하지만 4%대 하락 흐름으로 7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중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역시나 코스닥 지수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의 가장 저점은 763.35포인트였습니다. 현재는 4.04% 하락하면서 7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의 수급 역시나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모양새입니다. 2천억 원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1,824억 원 지수 방어 이끌어내고 있긴 하지만 기관이 273억 원으로 매수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마감 임박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